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관련한 재판이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어제 열렸습니다. 네. 이걸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좀 속보가 나와서 이거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울 동부지검이 휴가특혜 의혹 불거진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주거지를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전북 현대모터스 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건 뭐 휴가 관련 얘기가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마저도 조금 생각보다 뭐 이렇게 가야 하나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긴 한데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4일 동안 네. 연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했고 그 이제 부대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서 네. 뭐 지금의 상태 같은 것들 뭐 병원 진단서 같은 것들이죠. 예. 그때 제출했던 서류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개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에도 제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뭘 더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사실 휴가 연장 자체는 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미 굳어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군인이 휴가를 가는데 당시에 대대장이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따질 게 사실은 없어요. 그 개인에게는. 네. 다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 게 추 장관의 영향으로 인한 특혜냐 이런 부분 하나는 정리해볼 청탁 필요는 때문에 가능했던 네. 것인가? 네, 그 부분은 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아들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해서 청탁과 관련된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왜 했지? 뭐 검찰이 나름대로 의도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은 저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뭐 관련된 보도들 나오면 그때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20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해 19년 그렇죠? 4월이었죠 네, 그때가. 예.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세게 있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계자 22명이 그동안 출석한 사람들도 있고 검찰의 네. 기소에. 근데 이제 지금 재판이 어제 첫 재판이 어제야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당사자들이 다 출석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 그래서 네. 이제 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재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검찰 측하고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재판부가 조율하는 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네. 그래서 1월에 사실 재판에 이미 넘겼지만 정식 재판이 열린 건 어제가 처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19 때문에 법원도 많이 뭐 휴정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죠. 예. 지금도 22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피고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 2번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출석을 해서 첫 번째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이맘때쯤에 저희가 기억했을 때는 21대 총선에 이게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네. 언론 보도들, 분석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진행된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이제 뭐 좀 특별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은 중대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결국 이제 국회법상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죠.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것이냐. 이제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뭐 방해라고 하는 게 뭐 폭행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집기를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이제 점거하고 있어서 무단 점거하는가 이런 등의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야 이거 그때 카메라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예. 뭐 유튜브도 많이 중계가 다 됐었고 했었고 각자들 서로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도 있었고 해서 어. 빨리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 점거 부분도 있었던 것 예. 같고 당시 최이배 의원 감금도 감금이었죠. 있었고 뭐가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폭행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예. 감금하게 될 경우 이게 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그 제목 아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서 폭행이나 재물손괴나 무단점거 같은 것들을 한 행위를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묶이고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단체로
이 그때 당시 의사 일정을 방해한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 혐의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여야 막론하고 27명의 관계자가 지금 연루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총선이 있었고 전직인 분도 있고 현직인 분들도 있어요. 구체적인 혐의들을 다 본다 그러면 아까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누기가 일단 지금 뭐 보면 지도부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이나 혐의를 인정할지가 조금 크게 다퉈질 것 같고요. 당시의 지도부라고 하면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몸이 어디에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벌어진 뭐 행동들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하나의 또 쟁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다퉈졌어요. 네. 이분들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검찰 공소장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변호인들도 했었고, 한편으로 이제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부분들은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최이배 의원. 예, 예. 최이배 의원이 의원실에서 한 6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당했다. 네네. 근데 뭐 밖에도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뭐 창문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저희도 그 나오죠. 당시에 최이배 의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뻔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그거와 연루된 분이 8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도 재판을 준비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판 준비 과정에서 아니 이 8명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따로 떼서 재판을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이 좀 특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책임이 있느냐, 네.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도 거기 같이 있지 않았더라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정보를 한 거니까 같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따로 분류할 수가 없으니까 22명이 다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금 이틀에 걸쳐서 벌어졌잖아요. 이제 이른바 공수처법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개특위 주변에서도 벌어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국엔 통과가 된 국회 그 공직선거법, 선거구 조정하는 문제, 이걸 관련해서도 그 이튿날도 또 이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각으로 놓고 보면은 뭐 몇 군데씩 걸쳐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직접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뭐 국회 선진화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조금 낮은 게 5년 이하고요.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폭행으로 들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행이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폭행을 해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거면 5년 이하고, 사람이 다칠 정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라면 7년 이하가 되는 겁니다. 네. 꽤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기 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예, 못 하잖아요. 5년이 박탈이 되는데 이미 이제 당선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 시각이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아니면 이런 그 위법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저항이었다. 과거에도 몸싸움 같은 거 국회에서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특별히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법리상으로 다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어쩌면 지금 뭐 당시에 대표 두 분이 공교롭게 법조인이잖아요. 나경원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 예, 황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총장까지 했었던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공안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런 문제를 잘 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서 그래서인지 이 구체적인 행동 혐의 이런 것들을 다툰다기보다는 당시에 불가피한 저항행위였다. 예. 그러니까 여당의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 행동에 대한 저항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여의도의 정치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될 내용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이제 재판에서도 주장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헌법 정신까지도 얘기를 하셨고, 황교안 당시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권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원래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학생운동 같은 거 하던 쪽에서 이건 우리 공권력에 맞서서 싸우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저항이었다. 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국회회관에서 벌어진 일에도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타당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다라고 또 수긍하는 분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자가 총 27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죠. 그분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일종의 쌍방폭행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기소를 했고요. 예. 뭐 그것도 이제 부인들을 정확하게 다 하고 있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네.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아예 없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이 제공하고 있는 영상들, 증거들 이런 부분들도 전체 영상을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좀 다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한 게요. 예. 재판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그 1년 넘게 걸렸는데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 재판도 어제 이제 첫 재판에서 어제 이제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호인 측에서는 나온 얘기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재판을 해달라. 그럼 12월이거든요. 예.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16일로 잡았는데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길게 잡은 기일이거든요. 어제 9월 20일 날 재판하고 다음 재판 11월. 근데 거기 나온 게 지금 영상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까 많겠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를 다 틀어보는 방법으로 하면 글쎄요. 저는 이거. 거기다가 뭐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 하세월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화투로 돌아오겠습니다.